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둔촌주공 아수라장 입주 포기 중도금까지 날렸다. 둔촌주공 수분양자와 입주권 보유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갭 투자를 해도 자금이 부족하거나 갭 투자는 가능한데 입주 시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가 되면 경매를 당하거나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서울시나 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5만 세대에 육박하는 의무 실거주 아파트가 쏟아지면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일요일 둔촌주공 아수라장 입주 포기 중도금까지 날렸다. 지금 둔촌주공을 두고 아직도 지금 어떻습니까? 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둔촌주공 집주인들 분통, 그래서 입주 포기 사례 늘어. 입주 포기할래요. 둔촌주공 집주인들 분통, 아예 직코노미에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럼 입주 포기 어떤 경우냐? 먼저 첫 번째, 자금이 부족해요. 돈이 모자라요. 자본금이 거의 없어요. 그냥 청약, 왜? 전매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당첨된 다음에 나중에 피 받고 팔아야지. 자, 그랬는데 정말 어이없이 실거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잖아요. 자본금 거의 없이 계약금만으로 당첨. 갭 투자는 어떻게 가능하겠어? 근데 가능하면 뭐예요? 의무 실거주 또 해야 돼. 근데 또 돈이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 입주 시에 결국 돈이 모자라면 파산, LH의 매각, 경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갭 투자 돈 부족. 자, 갭2는 가능한데 결국 내가 입주하려고 할 때 돈이 모자라. 어디 빌릴 데도 없어요. 또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죠, 잘. 자, 그러면 전세 세입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갭 투자해도 자금 부족으로 포기. 참 안타까운 경우죠.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는데. 자, 이번에 없는 돈에 대출이자 내고 포기. 이자는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없는 돈인데. 이걸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입주 때 해야죠. 자, 빌려서 갭투에도 거주 비용 감당을 못해요. 돈을 빌렸어. 어떻게 하고 갭투자 했어. 그런데요, 결국 입주를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돈이 없어서 3년 동안 갭투자 했는데 본인이 이제 거주 어떻게 빌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벌써 이것만 해도 5년이네요. 그러다가 하락장으로 집값이 혹시라도 내려가 버리면 망해버리잖아요. 빚이 크게 드러나고 그냥 5년 생각했는데 10년, 12년이 갈 수도 있죠. 사이클상. 자, 분양권 전매 목표. 대부분 입주를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릴 겁니다.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돈 없이 당첨된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 자, 갈아타기. 입주권, 이번에는 분양권 말고 입주권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얘가 별로 못 뛸 것 같아. 같은 돈으로 그 근처에 어떤 A라는 아파트로 갔을 때 훨씬 많이 벌 것 같아. 당연히 팔고 갈아타겠죠. 두 번째, 마용성광이나 강남 3구, 상급지 이런데 A급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한강변, 미래호재 큰 곳들로 갈아타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곳들은요, 둔촌주공보다 훨씬 더 미래가 밝은 곳이에요. 둔촌주공이 나쁜 곳은 아니에요. 상위 20%, 30% 안에는 들어가요. 한 30%에 들어가는 것 같네요. 20%는 아니라도. 근데 둔촌주공은 입지가 탁월한 게 아니거든요. 결코 강동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자, 둔촌주공 잔금이요.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조합에 11월 준공이 좀 불투명, 지금으로서는 좀 불투명해요. 물론 가능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가봐야겠죠. 자, 입주 지연 11월 준공 불가능. 어차피 3개월 동안에는 크게 문제 안 돼요. 공문을 보냈어요. 6개월 공사 중단이 컸죠. 조합 내분 상가 분양 갈등. 근데 조합은 차질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좀 봐야겠어요. 시공사업단 조합이 귀책 사유를 잃기 때문에 오히려 시공사업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요. 자, 여튼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까지는. 근데 아무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것 같네요. 대출 급감. 준공이 늦어지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잔금을 날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돼도 스트레스 DSR 50%가 100%로 적용되는 그 시점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출이 안 나와요. 많이. 모든 대출 가상금리 적용해서 조합원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 또 하나 갭 투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과 강동, 다른 곳들은 지금 전세가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 솔직히 12,000세대의 매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세값이 올라가겠습니까? 폭락하겠죠. 34평 6억. 지금 여러분들 서울 모든 구가 전세값 상승이에요. 단 강동구 빼고요. 이번 주는 또 지켜봐야겠죠. 잔금대출 미확보, 전세 폭락으로 자본금도 부족해요.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실상 실거주 폐지 있죠. 이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서울시 둔촌주공을 싸게 매입하다. 이 말이 지금 뉴스에 나왔었죠. 얼마 전에. 둔촌주공 지금 말은 20%인데 훨씬 더 싸게 산대요. 헐값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둔촌주공한테 좋을 리가 없죠. 서울시가 지금 초강수를 뒀어요. 자, 이제 싸게 매입,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전세 후에 매입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셋째를 낳으면 둔촌주공 20% 싸게 매입. 오. 자, 신혼장기 전세 안심주택 제도도 도입했어요. 확대 방안 둔촌주공 300채 7월 모집 11월 입주할 때. 두 번째 2026년까지 4,400가구를 공급하겠답니다. 엄청나죠? 신혼장기 전세 이거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바로 서울시가 내건 거죠. 자, 시세 영향 11월 입주 때 분양권이 파산되고 또 폭락이 분양으로 전환되면은 시세가 급락할 수 있어요. 입주권 34평. 자, 지금 18억 미만 매물도 있죠. 저층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이 지금 21억, 22억.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둔촌주공 LH 매입 시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왜? 그 매물 물량으로 영향으로. 자, 이제 둔촌주공 돈 없으면 파산, 경매위기.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돈이 없어요.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돈 없는데 팔 수도 없고 못 팔잖아요. 전세도 모자라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입주해야 돼요. 입주 시에 이렇게 한다고요. 영끌에서 고금리 이자 내고 자 3년 갭 투자하는 방법은 있는데 갭 투자하면 뭐예요? 또 실거주해야 하는데 실거주 폐지가 안 되면 결국 파산 신청, 경매행으로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최상위 LH나 서울시에 매각하는 건데 약 1,200채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돈 없어서 LH에 매각 또는 서울시에 매각 사줄까? 근데 사줄 것 같기는 해요. 왜? 지금 이거 실거주 폐지시킨다고 정부가 말한 거 아닙니까? 귀책 사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줄 것 같아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을 거 아니에요. 3년 후에 이자만 늘고 거주도 못합니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매매도 불가. 자, 피가 7억 8억 붙었으면 뭐예요? 분양가 수준으로 LH에 눈물을 머금고 매각하는 거예요. 만약 이건 좋은 거예요. 매각 못하면 안 잡아주면 파산, 경매당한다니까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불법 매매, 돈이 없어서 실거주 폐지, 이게 실거주 폐지 기대, 그리고 또 불법 매매를 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돈 이런 것도 다 불법인 거예요. 정상적 증여를 안 하면. 자, 매수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3년간 또 불법을 부유하는 그럴 수가 있죠 또. 자, 반띵하는 거죠 서로. 그런 아마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자, 처벌받고 문제는 처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상복귀가 돼요. 이게 엄청난 세금을 두드러 맞고 원상복귀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둔촌주공 위험 분석, 둔촌주공에 들이온 파산 그림자, 미상환시 경매 전략. 둔촌주공 위험 분석했더니 돈이 없어요. 일단 연끌로 중도금 내고 돈이 없어 갭 투자도 못합니다. 파산 시점, LH 매각, 불법 매매 위에는 답이 안 나오네요. 해결 방안. 자, 지금 대책 마련을 해서 입주 시에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겠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돈 없는 분들은. 자, 돈을 빌려서 들어갈 건지 대신에 들어갔을 때 갭 투자를 했을 때는 다음에 실거주까지 염두하고 갭 투자를 하셔야 돼. 실거주는 전혀 못하는데 갭 투자 해놓고 다음에 어떻게 갭 투자 실거주 폐지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3년 한시적 갭 투자 버티기가 안 된다고요. 사실 그 야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강동 전세 폭락 이것도 문제예요. 전세가도 얼마 되지도 않아. 실거주 폐지 안 되면 대출이자 기회비용까지 놓쳐요.
해결 방안 전세로 버티고 의무 폐지를 기대하는 건데 이건 정말 어리석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입주를 못합니다. 자금은 있는데 여건상 입주 못한 갭투자. 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학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 입주 못해도 합법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장으로 또 하면 안 되고 자, 실거주 폐지 안 되면 대출이자 기회비용 손실 해결 방안 거주 못하는 사유를 반드시 제시해야죠. 자, 이번에 둔촌주공 매입 방법과 전망. 그렇다면 나는 둔촌주공을 좀 싸게 매입하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조합원 물량, 조합원 매매, 32평 입주권이 최소 20억부터 22억 사이에요. 헬리오하고 같아요. 주변에 엘리트파, 헬리오, 올림픽 선수촌 얘들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엘리트파가 좀 더 비싸죠. 하지만 헬리오, 올림픽 선수촌, 장미 1, 2차하고는 비슷합니다. 자,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동층 인테리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입주권이 더 잘 팔리겠죠. 분양 줍줍, 조합원 매물을 사거나 너무 비싸죠. 근데 지금 사면. 자, 그다음에 분양 줍줍을 할 수도 있죠. 의무 실거주로 분양권 매매 금지 상태라 11월, 2월 사이에 LH에서 자, 수분양자들 거 이제 다 받아줘요. 그런 다음에 줍줍 몇백 채, 몇천 채가 나오겠죠. 입주 시에 전부가 매입해서 줍줍 분양. 오, 34평 프리미엄 현재 6억, 8억까지 붙었어요. 분양가 수준으로 그냥 분양을 하기 때문에 로또래요. 전망, 입주권 20억, 분양권 19억. 근데 뭐합니까? 매매 금지인데. 현재 부동산 흐름이면 34평 25억 이상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입주 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가격이 더 오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둔촌주공이 10년 지나면 얼마까지 갈까요? 상식선에서 30억 넘어갑니다. 가볍게 넘어가요. 그것도. 그 예측도 아니에요. 그건 뭐. 얘도 최고가 옛날에 조합원이 25억까지 갔었잖아요. 25억까지 간 게 30억도 못 넘기겠어요? 10년 지났는데. 대략 30억에서 35억까지. 그럼 많이 버네요.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그 옆에 있는 장미 아파트는 가격이 지금 1억 비싼데 40억도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성동구에 웬만한 곳들, 더 입지가 좋은 곳들, 동작구 일부 얘들은 얘보다 훨씬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호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의무 실거주 대참사. 결국은 대참사라는 표현이 맞죠. 왜? 실거주 폐지된 줄 알았더니 의무 실거주를 결국 해야 돼요. 지금 유예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유예를 하지 말고 애초부터 그냥 무조건 의무 실거주 진행한다. 이게 좋은 거예요. 괜히 유예해가지고 기대감을 주게끔 하고 돈만 더 들어가게 생겼어.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하잖아요. 시간만 끈 건데 더 안 좋다고요. 실거주 못하면 부도가 납니다. 자본금 부족하면 파산이죠. 전매 안 되고 갭 투자 부족. 자, 물량 폭탄, 전세 폭락. 34명 입주 시에 전세가 5억, 6억, 7억에서 매물 것 같아요. 자, 대출 갭 투 버티기. 어떻게 버팁니까? 결국은 실거주 해야 하는데 실거주 못하면 돈만 낭비되죠. 가격 폭등에도 LH 매각. LH가 분양가 수준으로 매각한다는 게 참. 자, 부동산 하락장에 폭락할 수도 있어요. 이 사이클이 어긋나면. 매매 안 되면 경매당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둔촌주공 금매 폭발. 예전에 13억에 당첨, 14억 이 정도. 그때는 고분양가라고 했었죠. 왜? 집값이 막 무너졌을 때니까. 왜 무더기로 포기한 줄 아세요? 13억 분양을? 2022년 역대급 부동산 폭락이 됐었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2022년 폭락 34평이 13억. 이것도 고분양가라고 인식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거의 한 7, 8억 정도 그때 상황보다 7, 8억 정도 더 요건이 좋아진 거죠. 즉 지금 20억 분양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 짧은 기간에 부동산이 많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계약 조건은 안 좋고 언론, 유튜브에서 맨날 부정적으로 말하니 누가 이거 분양받았겠어요. 자금 부족 폭탄 매물. 정부 전매 제한을 해제시켰습니다. 왜? 미분양 났으니까. 실거주 의무도 폐지시켜버렸죠, 정부가. 그런데 국회 반대로 실거주 폐지 없고 3년 유예된 거죠. 실거주 못하는 4,500채 파산, 경매, LH 이 행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둔촌주공은 줍줍 대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둔촌주공 현재 시세가 21억. 피도 엄청나요. 7억이나 붙었는데 실거주 못하면 결국 LH 청약으로 줍줍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넣고 봐야겠죠. 나중에 11월 달 이후로 줍줍 예상 경쟁률은 10만 대 1에서 100만 대 1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나죠? 자, 이제 둔촌주공 실거주무 폐지 무산, 실거주무 법안 폐지 무산, 둔촌주공이 비상이다. 자, 포기 시점이 문제인데 입주 시에 포기할까요? 입주 후 3년 있다 유예할 때 포기할까요? 저라면 입주 시 때 포기하겠어요. 돈이 없을 경우 말하는 거예요. 아예 없을 경우. 전세 급락, 보유 포기. 대신에 나는 빌릴 수가 있다. 그럼 빌릴 수만 있다면 빌리세요. 지금 이미 30평대 피가 7억이고 제가 아까 전망했잖아요. 10년 지나면 대충 얼추 봐도 30억은 다 넘어간다고. 그러면 왜 포기합니까? 버틸 수 있으면 버텨야죠. 자, 포기 방법. 근데 그게 아예 불가능해. 그럼 파산, 경매, LH 제공, 불법 매매 이거밖에 없는데 자, LH 제공하는 게 제일 낫겠죠. 둔촌주공. 자, 정부 13대책 전매 완화, 실거주무 폐지.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겪었다. 문제는 둔촌주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5만 가구가 해당돼요. 3년 유예된 게. 77개, 5만 가구. 오, 정말 엄청나죠. 서울 강동 헤리티지, 장위자에, 강일어반, 경기 하남 덕궁, 더샵 하남, 광명 철산자이 등등등 5만 가구 꼭 기억해뒀다가 싸게 줍줍 받으세요. 자, 이제 무조건 피해야 할 분양 6군데. 그렇다면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곳을 피해야 할까요? 딱 집어볼게요. 6개. 자, 무조건 피해야 할 분양. 먼저 고분양가는 피하세요. 입지 대비 너무 분양가가 비싸.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강남하고 한강권은 고분양가라도 나중에 많이 갈 거예요. 두 번째, 미분양. 많이 남은 미분양. 미분양은 떨이 분양, 할인 분양의 위험성이 있어요. 자, B아파트, 빌라, 옷비, 생숙 등. 나홀로 아파트, 300세대 미만 단지들. 나홀로 아파트, 이거 아주 위험하죠. 외곽 입지, 경기도, 인천, 지방. 외곽 같은 경우는 조금 무조건 피한다기보다 좀 조심하자고요. 재개발, 재건축. 자, 서울은 그나마 무난해요. 근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분양한 곳들, 특히 위성도시 막 10억씩 가는 곳들 정말 조심하자고요. 이건 신도시하고 개념이 달라요. 신도시 30평대 해봤자 7억일 텐데 이 안에 10억, 11억 분양하잖아요. 미쳤다고 분양을 왜 받아요? 자, 넘어가면 아무튼 둔촌주공 폭락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좀 아쉽네요. 자, 둔촌주공 아파트의 문제는 단순하게 둔촌주공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권과 부동산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